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질량비 하고 그다음에 이제 A하고 B의 A당 B 같은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원소의 질량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CO2라고 하는 분자가 있으면 CO2라는 분자식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이제 얘랑 몇 대 몇으로 1대 2로 그렇게 있다. 그래서 구성 원자들의 비율, 그래서 몰수비죠. 어떻게 보면 원자 수비. 그래서 이제 몰수 비율을 알려줍니다. C하고 O가 1대 2로 결합을 했다. 몰수비라는 걸 이제 꺼낼 수가 있고요. 원자의 몰수비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량의 비율은 12대 16이죠. 원자량은 12대 16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변수 3개 중에 2개를 만나면 나머지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 질량, 그리고 밀도 있는 거고 몰수, 분자량, 질량 있는 거고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항상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를 생각해 몰수, 분자량,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면 질량 나올 거고 따라 이제 이게 12대 32 3대 8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분자량 자체가 44이긴 한데 그 44라고 하는 걸 원자 단위로 쪼개게 되면 이제 얘가 12고 32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O2는 몇 그램이 있든 그 질량은 언제나 3대 8로 나눠지게 돼요. 언제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가 3.3g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 몇 그램? 0.9g입니다. 이제 3대 8 전체 3대 8 11분의 3, 11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0.9g이 될 거고 이 친구는 0.9g을 빼서 2.4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분자가 여기에 대한 이제 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걔가 원자량이 또 나올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질량비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H2O가 있다고 쳐도 얘는 2대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1대 1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원자량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자가 2개 있다는 거지. 2개는 개수의 개념인 거고. 그렇죠? 원자량은 그냥 여기 이 H 자체 원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뭐 2대 16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는 이제 2대 16이 돼서 곱하기 하니까 그래서 1대 8로 나눠가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H2O가 0.9g 있다라고 치면 이제 여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질량은 0.1g이고 산소 원자는 나머지 이제 0.8g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텐데 요거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해가 잘 되시면 좋고 아까 이제 완전연소 얘기했었죠. 완전연소의 생성물은 CO2H2O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하고 H 탄화수소를 완전연소 시켜요. 근데 탄화수소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연소 생성물이 CO2, H2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 중학교 때 혹시 막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혹시 들어? 이 정도 알지? 중학교 때 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원 수준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한다. 반응 전의 질량이 똑같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화원으로 조금 풀어 설명하면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조건 불변입니다. 이게 질량 보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C가 X만큼 있으면 이제 여기에도 C가 X가 있어야 돼요. X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옆에 X를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보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H가 있으면은 요놈도 이제 여기에 H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Y가 있으니까 2분의 Y가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강에서 바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정도에. 그래서 어제 요게 이제 질량 보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건 뭐 몰라도 되지 당장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O2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친구가 3.3g이고 이 친구하고 0.9g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할 때 막 이제 44로 나눠가지고 이제 몰수를 구하고 막 하면서 좀 복잡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배운 것처럼 이제 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분해하게 되면 이제 CO2는 몇 대 몇이다? 3대 8이야. 질량이야, 질량. 질량을 3대 8로 항상 나눠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하고 O의 질량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였어요? 아까 C가 얼마? 11분의 3, 11분의 8 이렇게 나눠지겠죠. 5하고 그래서 0.9g, 2.4g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되죠? 뭐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H하고 O하고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은 0.1g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질량은 0.8g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소모된 산소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3.2g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거고 3.2g의 산소가 소모가 되면서 얘네들이 형성이 된 거지. 그러면 3.2g이 소모가 됐다는 걸 일단 알았고 그 다음에 C하고 H는 각각 얼마였어요? 0.1에 0.9였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질량이 얼마겠어? 뭐 1g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0.9g이었고 얘는 0.1g이었고 이 친구도 뭐 3.2g이었다 라는 거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하면 이 분해를 가지고 이제 넘어가서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관계로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석을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조금 어렵게 될 수 있는데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나누는 건 이거 금방 되잖아요.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쪼개가지고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분자가 있으면 분자량을 이제 원자 단위로 이렇게 쪼개. 근데 이제 그게 몰수랑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질량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질량이 몇 g이 있든 간에 3대 8로 쪼개지고 얘는 1대 8로 쪼개지고 모든 분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몇 대 몇인지까지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방금 알아낸 게 우리가 질량의 비율이야. 질량비가 9대 1이다. 되죠? 질량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얘는 원자량이 12고 얘는 원자량 1이란 말이에요. 원자량 B가 12대 1이야. 그러면 질량, 원자량, 몰수 나오겠죠. 그래서 질량, 원자량, 몰수. 그래서 둘이 나누기를 하면 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대면 3대 4 되겠죠. 이게 이제 x 대 y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대 4라서 이제 뭐 6대 8일 수도 있고 부분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제 N분의 W 그러니까 몰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어렵긴 해요.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앞에 이제 예제 좀 풀어보시고 이거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원소 질량비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A당 P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그러니까 뭘 마지막 페이지에 A당 B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당 B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A분의 B예요.
분모, 분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문제 표현 중에서 뭐 이제 1g당 부피 아니면 뭐 단위 부피당 분자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분모가 얘는 분자, 그렇죠? 당연히 산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일단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분자량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표현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표현이 막 이상한 표현이 막 나와요. 한글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문자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아까 이제 이게 몰 질량이 1몰의 질량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그 개념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분자량의 개념은 1몰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1몰이 모였을 때 g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질 1몰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항상 비율이야. 그러니까 몰 비율, 몰수비가 뭐다? 몰수비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가 부피비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비율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가나다 이렇게 해놓고서 가나다의 뭐 이제 1g 부피 해가지고 이제 A,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다 가대 나대 다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분수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1몰당 질량, 단위 몰당 질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단위 몰당 질량. 뭐 이렇게 나오는 거 1몰당 질량 이럴 수도 있어요. 뭐 표현 다양한데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고 요게 중요한 거야. 분모 분자 요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분자도 마찬가지야. 분자탕 질량, 뭐 분자 한 개의 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탕 질량. 그러면 이제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다? 분자량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하는 게 뭐다? 분자량이다.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리터당 질량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 일정한 부피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22.4리터의 질량 뭐 1몰의 질량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근데 22.4리터 아니어도 되고 1리터여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이제 1리터 다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리터당 질량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죠. 1리터당 질량.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게 분자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n분의 1은 역수니까 이제 반대로 쓰면 돼서 질량 분의 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분의 몰, 질량분의 분자수, 질량분의 부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모가 질량이니까 뭐 단위 질량당 몰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단위 질량당 몰수 아니면 이제 1g당 분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문자를 가지고 막 Wg당 부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1g당 부피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다 비율이기 때문에 xg당 부피, 뭐 xg당 분자수 전부 다 뭐다? n분의 1이다. 그래서 표현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이걸 떠올리시면 되고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 둘이 같이 나온다. 그럼 이제 둘이 곱하면 뭐가 되겠어? 곱하면 뭐 상수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식
관계식을 이제 이렇게 변환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또 좀 연습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조만간 또 풀 겁니다. 당장은 좀 약간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고3 친구들은 열심히 해놔야 되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2 친구들은 이제 좀 이제 연습을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이들 알아듣겠죠. 고3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 정도까지가 이제 몰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 플러스 조금 알파 정도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게 좀 필요하니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좀 몇 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제 워크북 11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 문제, 4번 문제라고 불러요. 4번하고 두 개가 될까? 4번하고 9번하고 기출 하나를 가지고 봅시다. 4번하고 9번. 9번은 조금 어려워서 4번 일단 풀어보시고 9번은 살짝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살짝 여기 넣어둔 문제 중에 킬러 이런 거는 일단 없어요.
4번은 정리하고 9번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9번은 좀 많이 오늘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4번은 어렵긴 하죠. 일단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렵게도 나오고 쉽게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써 있는 요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놈들. 그래서 이제 분자량, 몰수, 질량, 부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관계의 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곱하면 뭐 나오겠죠.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변수 3개끼리의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하고 몰수 사이에도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이제 얘네 둘 사이에도 비례 관계가 있겠다라는 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에서 막 어쩌고 나오면 그냥 그 뽑아내세요. 알죠? 그래서 표에 표현들이 뭐 나왔을 때 변수들이 막 나왔을 때죠. 그래서 질량, 몰수, 부피 어쩌고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둘이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뭐 당연히 50 나오겠죠. x가 50, 20 곱하기 2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얘는 28 곱하기 0.75 4분의 3을 해야 2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4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일단 채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미지수니까 당장 못 찾잖아. 이렇게 냅두고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이거 있죠. 분자수,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그죠? 몰수하고 부피는 비례한다. 그럼 이제 비례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0.75몰일 때 부피로 따지면 15리터인 거니까 만약에 2.5몰이라면 몇 리터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2.5몰이라면 몇 리터가 되겠어요? 50리터가 되겠죠. 비율, 그러니까 2.5 대 0.75 이거 대 이거, 그죠? 이제 50 대 15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비례식이야, 비례식. 산수하는 산수 숫자.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뭐 이건 연습하다 보면 뭐 나오는 숫자가 보통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량, 원자량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숫자를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심하실 필요 없고 뭐 근데 이제 숫자를 뭐 잘 다루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뭐 그 어렸을 때 막 그 뭐 기타 연주하고 좀 했다 뭐 이런 식이지. 그거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거고 뭐 그런 친구들은 좀 빠를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이제 마지막 결론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더 그런 거 아니어가지고 하다 보면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비율상으로 비례하니까 그래서 비례한다는 관계를 뽑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물어본 것 중에 부위도 있다. 부위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는 뭐예요? 0.75몰이 15리터니까 뭐 1몰은 20리터겠지. 그래서 1몰은 20리터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50이니까 틀렸고 그건 20이니까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는 10리터니까 뭐겠어? 10리터니까 0.5몰이겠죠. 그래서 0.5몰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0.5몰이니까 16이 나오려면은 32가 나와야 이제 곱하기 해서 1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 관계식을 설정하시고 이제 거기 사이에 이제 들어갈 숫자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이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유형이니까.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거 IQ 테스트 뭐 이런 느낌이지. 네,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하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으세요. 이제 요거 이제 그 y가 조금 구하는 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뭐 x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웠던 거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아보가드로 수죠. 이게 이제 6.02 곱하기 12 3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다르게 하려면 1.5란 얘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죠? NA가 몰이잖아. 그래서 요게 아보가드로 수라는 문자. 그래서 6.02 곱하기 이게 아보가드로 수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이게 1몰인데 이게 1.5개 있으니까 1.5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5몰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2, 3분 정도 드리니까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연습이니까 어차피.
친구는 또 빨리 푼 것 같긴 한데 일단 써 있는 게 이제 질량 있죠. 질량하고 부피. 질량 부피 있으면 뭐 밀도인데 어차피 뭐 분자량 같은 거랑 연결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도 분자수죠. 그러니까 이제 부피하고 분자수는 또 비례를 하겠지. 얘는 뭐 이제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자수는 뭐예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자수는 여기 써있어 둘 중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은 걸로 똑같은 상대값을 넣어야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친구가 분자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성 원자수는 뭐 이미 이제 여기 알려줘 2개, 3개, 뭐 1 플러스 x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자식이 써 있다는 건 이제 구성 원자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곱하면 나오겠죠,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부피하고 분자수 중에 이제 얘는 빈칸이 2개인데 얘는 빈칸이 1개죠. 1개니까 이제 1개를 채우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제 얘가 1몰에 28리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7리터면은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이다. 이 친구가 0.25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채운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원자 분자인데 1.5몰이 있으니까 3원자죠. 전체 원자수는 3몰인데 상대값으로 4가 된단 말이에요. 3몰. 그래서 3몰의 상대값이 4입니다. 비례함수가 뭐 3분의 4분 하시면 4분의 3 하시든지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마리 3원자 분자인데 0.75니까 0.25니까 0.75가 되는 거죠. 곱하기 해서 그래서 이쪽에 0.7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대 1이죠. 4대 1이니까 이제 Z가 1이겠죠. 이제 1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놈은 이제 얘랑 둘이 곱해서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상대값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면 몇 몰 나야 돼? 1.5몰이죠. 2배니까 이제 곱하기 해서 1.5가 튀어나와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3이 되려면 뭐였어? 2겠죠. 그래서 3원자 분자 0.5몰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 값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쟤를 이용한 실제 값이 모든 게 다 상대값이 아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기준을 활용한 실제 값은 이제 밀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상대값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습하시면 아마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될 거고. 그래서 뭐 여기도 채워볼 수도 있죠.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28리터이기 때문에 1.5몰이면 얼마야? 42리터가 되는 거고 0.5몰이면 뭐 14리터가 되겠죠. 거기서 채워볼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곱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좀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좀 편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그 표현이 써 있을 때 표현들끼리의 이제 관계 이런 거 이제 좀 생각하셔가지고 얘네들끼리 이제 무슨 관계다. 아까 뭐 4번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를 구해요. y를 구하는 건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하죠. 차례차례 해보면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아까 이제 질량, 부피, 분자량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얘가 이제 몇 몰입니까? A, B가 1.5몰이죠. 1.5몰 있을 때 Y g이고 A to B는 4분의 1몰이 11g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1몰에 몇 그램? 1몰에 44g이 되겠지. 다 대비하면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분자량이 44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44예요. 그래서 A to B라고 하는 분자는 0.25가 그래서 4분의 1몰이 있을 때 질량이 11g이니까 그럼 이제 1몰이면 뭐 44g이 되겠죠. 비율 비례식이니까. 따라서 1몰에 44g 이 44가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1몰의 질량 분자량. 그래서 이 녀석의 분자량이 44예요. 근데 44인데 A to B라고 하는 분자는 A 두 마리랑 B 한 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A의 원자량이 이제 2개 들어가 있는 거고 B의 원자량이 1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마리. 이렇게 더하면 이게 이제 4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구성 원자의 원자량 합이 분자량이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44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답은 AB2인데 0.5몰, 0.5몰이 23g. 뭐 1몰은 46g이겠죠. 그러면 이제 46g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46g이면 뭐 여기 맞춰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친구 0.5몰이 23g이니까 1몰은 46g이고 다시 m이 46g이 되는 거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이제 A 한 마리, B 두 마리. 이제 이 둘을 연립을 하시면 A, B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뭐 이제 MA라고 안 써도 A, 2A 더하기 B라는 2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이런 느낌이야, 그죠? 별거 없어. 네,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면 A는 14가 나오고 B는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원자량 구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A, B의 분자량은 둘이 더해서 얼마? 30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한 마리에 14고 얘 한 마리에 16이니까 둘이 더하면 30. 그래서 이제 요거 나하고 다해서 요 놈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갔으니까 A는 14, B는 16. 그래서 원자량비 찾았어. 그래서 원자량비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 B가 이렇게 있으면 A, B의 분자량은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그래서 이제 14 더하기 16 해가지고 3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분자량 30짜리. 그래서 분자량이 30인데 이제 1.5몰이죠. 1.5몰이니까 이제 45g이 나오겠죠. 45g. 그래서 y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어렵죠. 네, 제가 봤을 때 그 고3은 어려우면 안 되고 어려우면 약간 좀
어릴 수 있지. 근데 좀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작년 초에 했을 거예요. 작년 1학기 했으니까 뭐 기억 안 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하면 뭐 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같고 아무튼 계속 얘기하자면 일단 어렵던 거. 어려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그 식 있잖아요. 식. 그래서 오늘 했던 게 이제 일단 중요한 유형성 그냥 하시고 그냥 읽으면 다 되잖아요. 되는 건데 그건 뭐 그냥 하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뭘부터가 문제야. 그래서 뭘 식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뭘 관계식을 일단은 하나씩 이제 뜯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과 입자수의 관계, 뭘과 질량과의 관계, 뭘과 부피와의 관계.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각각의 식을 예제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이제 변형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합쳐 가지고 나왔던 게 또 뭐였어요? 이제 이거 조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요거랑 요거랑 다 비례한다, 그죠? 얘는 변수 3개니까 이제 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자수, 몰수, 부피 뭐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율로 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식을 쓸 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분자가 있다고 치면 이런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자량이라는 게 결국 원자량의 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적용하는 거지.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뭐 더 다른 식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뭐 원자수, 분자수 이런 얘기 들어가는 거죠. 원자수가 이제 분자수 곱하기 부분자수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분자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몰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부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다 비율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 상대값이야. 다 전부 다 상대값이고 이제 그거를 비례함수를 좀 해가지고 바꾸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추가하자면 이제 밀도식이 들어가서 이제 밀도는 부피의 질량인데 밀도 그 자체도 좀 쓰긴 씁니다만 요걸 변형해서 이제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거를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면 다 알고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걸 써먹는 것도 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풀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거가 일단 이 정도. 이론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거기 앞에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푸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싹 풀어오시면 되고 뒤에 이제 아마 이제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뭐 금방 뭐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막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시즌이 항상 딜레마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쉽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요즘에 좀 약간 작년인가 애들이 보통 이제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어렵다고는 또 하는 애들이 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제 쉽다고 하는 애들은 별로 없었거든.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언제지 그러면 수학의 이승효라는 쌤이 있어요. 내가 인간에서. 근데 이승효 쌤이랑도 이제 친구는 친구인데 이제 함석진보다 좀 더 친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랑 항상 만나면 얘기가 뭐냐면 쉽게 해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계속 쉽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랑 약간
지향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 자기는 이제 약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한 3, 4년 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작년에 누가 막 쉽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까셔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쉽다고 잘 안 하거든. 근데 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름 성공을 하긴 했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어려운 단원이었는데 이게 모르죠. 어려운 단원 맞고 이게 이제 쉬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단어인 것도 맞고 해서 이게 이제 좀 특히 이제 그 고2 친구들 이제 새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문제 같은 게 더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고 이제 고3 친구들도 이제 내가 좀 더 어려운 걸 풀고 싶다 그럼 말씀하시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이 시즌에 참 1단원이 참 제일 그냥 좀 어려워요.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문제야.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2단원부터 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이 잡혀 있어야 이제 뒤에 단원에 항상 또 연결이 또 돼가지고 뭘 이런 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나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되고 어차피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발전을 살짝만 시키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이거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분자가 이제 밀도랑 이제 분자량이랑 비례를 하는데 아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관하게 이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몰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피로 대체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종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거, 무조건 일정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량, 그죠? 결국 이제 원자량이 얼마냐, 분자량이 얼마냐 이런 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야지. 그래서 아까 시간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체가 한 종류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두 종류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커가 이렇게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A 기체가 있고 뭐 B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기체의 밀도는 A 기체 분자량하고 비례할 거고 뭐 얘를 1번이라고 할까? B 기체 밀도는 요때 밀도, 요 상태 밀도는 B 기체 분자량과 비례를 합니다. 이건 부피가 달라도 마찬가지야. 상관없습니다. 이게 부피가 뭐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와 관련 없어요. 그죠? 부피가 2배가 되면 질량도 자연스럽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도 성립합니다. 그죠?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요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만약에 섞여 이게 문제야. 섞이면 이때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섞였을 때는 항상 평균, 알죠? 평균. 그래서 섞이면 평균이다. 그리고 이제 3번 비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비커의 밀도는 평균이 됩니다.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항상 얘가 몰수비가 뭐 1대1이라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그래서 1대1로 안 섞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2대1로 섞일 수도 있고 3대1로 섞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 표현이 좀 어차피 뭐 분자량은 뭐 MA가 2라고 좀 지금 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분자량 2짜리하고 5짜리가 이렇게 섞이는데 2짜리하고 5짜리가 섞였을 때 얘네들 이제 몰수가 이 친구가 이제 1몰이 있고 이 친구가 2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평균은 뭐가 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1몰짜리 그러니까 A라는 분자 1몰하고 B라는 분자 2몰이 섞이면 이때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이제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해가지고 질량을 곱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밀도를 구한다 치면 이제 밀도가 부피하고 비례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부피 B가 몰수 B죠. 몰수 B니까 전체 몰수는 3몰이 되는 거고 1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을 하고 싶은데 질량은 이제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몰수 곱하기 분자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인데 이렇게 이제 식을 일일이 써가지고 구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식이 좀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니까 이제 수학에서 이제 내분 이제 중학교 때 하잖아요. 그죠? 내분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튼 팁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분을 쓰는데 이제 내분을 쓰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약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되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뭐 2kg이고 이 친구가 1kg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삼각형을 넣어서 평형을 맞추고 싶어요. 어디에 넣어야겠어? 여기 뭐 초등학생 여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넣으면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균형을 잡겠지. 이 균형 위치, 요게 평균이에요. 요 위치. 그래서 요 위치가 몇 대 몇이겠어요? 뭐 1대2겠지. 아무튼 별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1대1.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분자량이 이제 2짜리인 이제 A가 있고 분자량이 5짜리인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1몰이고 얘는 2몰이란 말이에요. 얘는 두 개 있고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평형점, 내분점, 평형을 이루게 되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 1대 2니까 이제 2대 1 지점의 평형이 되겠죠. 크로스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을 쓰는데 막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수학에 뭐 이제 M하고 N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A, B 뭐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제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히 고3 친구들 이거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고2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어제 이제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평균 얼마 있어서 4겠지. 2하고 5에 2대1 내분점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평균. 그래서 둘이 섞이면 하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한 종류면 하죠. 기체 분자가 한 종류면 바로 갑니다. 기체 분자 한 종류면 이제 그냥 그때의 밀도가 그냥 여기서 밀도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의 밀도가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 분자의 분자량 바로 되는데 이제 기체 분자가 두 종류야. 그러면 평균을 써야지. 기체 두 종류면 이제 평균이다. 기체 분자 세 종류는 어떡하냐? 세 종류면 안 하면 돼요. 세 종류 안 나와요. 두 종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평가 문제를 푸는데 평가 문제 푸는데 미지수가 막 3개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경우의 수가 3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 이제 평가 문제 푸는데 계산이 더러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되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해요.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다 뭐 실수도 하고 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깔끔하게 돼요. 숫자를 다 약분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조금 이제 편하게 이제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 그렇죠. 한 종류면 아시고 두 종류면 세 종류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좀 나눠지겠고요. 그래서 고2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앞부분에 좀 거기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금 하시면 되고 고3 친구들 여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대비하시고 그 과제는 이제 워크북 나머지 풀어주면 됩니다. 워크북.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뭐 데스크에 말씀하시면 알려주시긴 할 텐데 제 번호입니다. 네. 문자로 하셔도 되고 뭐 수업 중에 대답을 못하겠지만 뭐 카톡 하셔도 되고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게 필요하다 뭐 드리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쉬운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쉬운 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뭐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 이제 복습 영상을 요청하시고 이제 업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들어가서 문제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